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귀티나는 사람 특징이나 귀티가 나는 노하우 등 귀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와 자기관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능숙한 감정 컨트롤,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하는데요. 모두 정말 맞는 말이고 나이가 들수록 늘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은 이런 특징에 덧붙여 정말 중요한 덕목인 부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유함이란 부유함과는 다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둘은 유사어이지만 더 깊은 뜻은 다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입니다. 나아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부유함은 다릅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유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늘 가진 걸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가진 걸 나누어 주며 더 행복합니다. 니콜라스 찰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한 삶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더 적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어서 이런 부유함에 관련된 사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간 큰아버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성공에 남부러울 게 없었고 집도 크고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주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주방 수납 공간에는 다양한 통조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족들이 먹기에는 너무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저의 놀란 모습에 가족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식들도 결혼하고 이제 두 분만 이렇게 사는데도 어머님은 여전히 많은 음식과 식료품을 사오고 계시네요. 사실 두 분은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배고픔의 고통이 각인된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거지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돼서 궁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그 삶의 충만함이 다르겠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입니다. 나아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유하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부유하진 않지만 부유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더 깊은 의미와 만족을 찾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유함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현재의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부유함의 출발점입니다.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좋은 건강, 안정, 사랑, 친구, 경험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일상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주변 사회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무언가 큰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주변과 나눠 먹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모든 행동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보람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이는 결국 더 큰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삶은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즐거움을 찾아내고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작고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삶은 종종 큰 이벤트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서도 그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즐거움을 찾아내고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따뜻한 대화, 잠시의 웃음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내는 습관을 키우면 우리의 삶은 작지만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느끼면 부유한 삶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보세요. 네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가족, 친구, 동료와의 연결은 부유한 삶의 핵심입니다. 시간을 내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세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우리 삶의 의미와 풍요를 부여합니다. 감정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며 어려운 시간에는 지지와 위로의 손길이 되어줍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들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악의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부유한 삶과는 더 멀어질 수 있으니 꼭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라.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불안에 쓰이는 많은 에너지보다 현재의 경험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이나 힐링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보세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의 스트레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몰입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면서 우리는 과거의 부담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라. 자연은 늘 우리 주변에서 놀라운 아름다움과 치유의 힘을 안고 있으며 그 속에서 소통, 산책, 명상을 통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찾아내어 함께 느끼는 것은 부유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끔 마음이 힘들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때 등산을 하면 자연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어주고 생명의 힘을 제공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더 풍요로운 내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지혜와 평화를 제공해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낸 조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뜻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부유한 삶을 사는 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 세 번째,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다섯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라. 여섯 번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라. 흔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와 자기관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능숙한 감정 컨트롤, 긍정적인 마음, 모두 귀한 사람처럼 보이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 부유함을 기르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이 귀해지고 기티가 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유한 인생을 살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